오늘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열립니다. 오늘 경기를 혹시 내준다 하더라도 기아가 지난 4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시리즈 스코어는 3대1. 가뜩이나 전력의 누수가 많은 삼성으로서는 엘리미네이션 매치에서 매 경기에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마른 걸레 쥐어짜내듯 200%를 내야 그나마 기아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특정 팀의 팬을 떠나 야구 팬의 입장이라면 기아가 오늘 경기를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 2024년 이제 KBO 리그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너무 서운하겠죠. 그러나 기아 팬이라면 내심 오늘 시리즈가 결정나는 걸 원치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기아의 마운드의 자존심.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 54번 대투수 양현종이 선발 투수로 나서기 때문이죠. 이미 2차전에서 승리 투수가 된 양현종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5차전에서도 승리 투수가 된다면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투수 양현종의 기아에서의 한국 시리즈 그 족적들을 다뤄보겠습니다. 2005 시즌 꼬라를 하면서 꼬라 2007 드래프트 시장에서 전체 1번 티켓을 갖고 있던 기아는 2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양현종을 지명했으나 그 시절 양현종은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미완의 대기였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09년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이며 선발 마운드의 한 자리를 차지하죠.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불펜 투수로 경기에 나왔으나 2009년 29경기 중에 24경기를 선발로 뛰면서 ERA가 3.15, 12승 5패를 기록하며 빼어난 성적을 거뒀고 이미 최고의 우완 투수로 성장한 윤성민과 함께 기아 마운드의 르네상스를 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었죠. 정규 시즌 1위에 오른 기아 타이거즈는 SK 와이번스, 그러니까 지금의 SSG의 랜더스를 맞아 광주에서 1차전에서 로페즈, 2차전에서는 윤성민 카드를 쓰며 2연승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천으로 향했으나 3차전 믿었던 외국인 투수 구톰슨이 2이닝 4실점 구톰슨을 구원한 서재흥이 다시 2이닝 4실점 등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3차전은 11대 6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차전 드디어 양현종의 생애 첫 포스트 시즌이자 첫 한국 시리즈 무대가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렸다. 올해도 이제 기아가 홈에서 삼성을 맞아서 2경기를 이긴 후 3차전에서 4대2로 패배했죠. 양쪽 팬들이 4차전을 주목해서 본 이유가 뭐예요? 야구는 흐름이다. 아무리 2승을 기아가 선점했다지만 적진에서 다시 2경기를 내주면 이 시리즈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였죠. 당시 양현종이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 선발 등판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SK의 선발은 최병용으로 맞아요. 바로 그 투수. 7차전에서 나지완에게 9회 이제 끝내기 홈런을 허용한 바로 그 투수. 기아 타이거즈가 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한 영원히 회자될 선수입니다. 양현종은 이 경기에서 첫 한국 시리즈 등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빼어난 피칭을 보였습니다.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2개, 6탈 3진을 잡으며 호투했으나 지금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해설위원인 박재용에게 투런 홈런, 그리고 이제 말년을 코로나 시국에 기아에서 보내며 은퇴한 나주환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1실점, 이렇게 3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날 경기는 정말 기아 쪽에 지지리도 운이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찬스가 걸리는 족족 병살타가 나오며 기회가 무산되고 홈런 타구는 이제 펜스코 앞에서 SK의 호수비에 잡히며 결국 기아는 이 경기를 3대4로 내주며 양현종은 생애 첫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기아는 5차전에서 다시 한번 로페즈를 앞세워 SK를 잠실에서 제압했는데 무려 9이닝 4피안타, 4사구는 단 3개, 6탈 3진 완봉쇼를 완성한 로페즈는 1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승리 투수가 되며 팀의 3대0 승리를 안겨줬죠. 제가 이 경기를 잠실에서 직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김성근 감독 꼬장 장난 아니었습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한다고 막 선수들 철수시키고 그냥 경기 지연이 몇 분이 됐는지 몰라. 아무튼 어지간했습니다. 이렇게 기아가 SK를 엘리미네이션 상황으로 밀어넣었고 6차전 다시 한번 양현종이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는데 이때는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등판했죠. 양팀의 선발 매치업은 윤성민과 송은범. 올해 4차전에서 우리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에게 말로 홈런을 허용한 그 송은범입니다. 저 때는 기가 막혔어요. 2차전에 승리 투수가 됐던 윤성민이 2회부터 이번에 이제 NC 감독이 된 이호준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더니 5회까지 3실점하며 그만 강판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곽정철과 이대진이 마운드를 이어받아 던졌고 8회 2사 상황에서 양현종이 이제 불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 공 3개만 던지고 이닝을 마무리했죠. 기아가 이제 송은범
김주범을 비롯해 SK의 마운드를 공략하는 데 실패하고 8회에서야 최희섭의 2타점 적시타가 터졌지만 경기를 뒤집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3대3 타이를 이룬 가운데 7차전을 향했고요. 당연히 이 경기에서 기아와 SK 모두 투마카세 네, 낼 수 있는 투수는 모두 때려박았다. SK가 8명, 기아가 7명, 조합 15명의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이미 양팀 모두 너덜너덜해진 상태라서 SK의 선발 글로버가 4와 3분의 2이닝 1실점 후에 이승호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기아는 정말 구통승. 이 친구가 한국 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하면서 3이닝 2실점 후에 한기주에게 마운드를 넘겼어요. 그러나 한기주도 추가 실점을 하고 말았으니 무려 5회 1사 말루를 만들어 놓고 양현종에게 마운드를 떠넘깁니다. 양현종의 세 번째 한국 시리즈 등판은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이뤄졌습니다. 팀은 2대0으로 지고 있고 1사 말루 더 이상의 실점을 이제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현종은 당시 가을 남자 박정권을 이제 유격수 땅볼을 만들었으나 이 공이 이제 아쉽게 병살타가 되지 못했고 결국 이제 3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해 승계 주자 실점을 허용하고 말죠. 그러나 이후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양현종은 그 다음 이닝에서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실점. 말 그대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기아가 이 시즌을 이제 SK에게 내줬다면 구톰슨 한기주와 함께 정말 두고두고 싶었을 건데 양현종의 이제 불펜 불가론이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또 이때 만들어졌죠. 아무튼 경기 중반만 해도 기아의 패색이 매우 짙었던 이 경기는 5회 말 이제 안치홍의 적시타, 그리고 6회 말 나지완의 투런 홈런, 7회 말 안치홍의 솔로 홈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9회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만 기억하시는데 6회 말에 이 나지완이 또 투런 홈런을 치면서 정말 7차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섭의 극적인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9회 말 2사까지 이 경기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나지완의 극적인 끝내기 솔로포가 터지면서 기아의 10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이 완성됐죠. 2009년 선발 투수로 좋은 성적을 거둔 양현종이었지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다시 부침을 겪으며 난조를 겪었고, 2012년에는 이제 선발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냅니다. WHIP가 2.0, 마운드에 오르기만 하면 주자 쐈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이때 이제 한참 야구 커뮤니티에서 양현종 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논쟁으로 기아 팬들 사이에서 내전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뿌리 깊은 내전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 양현종을 트레이드한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그런 말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아도 챔피언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그렇게 양현종이 다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기까지는 무려 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2017년 양현종이 29살이 되던 해죠. 양현종의 방황은 2013년 선발 투수로 다시 104.2이닝을 소화하며 이제 끝났고요. 2014 시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 시즌 17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비로소 대투수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2017년 양현종은 이제 31경기 선발로 나서서 20승 6패 무려 이제 193.1이닝을 소화했고요. 완투도 한 차례 했습니다. ERA가 3.44, 20승,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라는 그 상징성 덕분에 시즌 MVP도 수상한 양현종은 2017 한국 시리즈 전 시즌이죠. 2016년 LG와의 이제 와일드카드로 정말 오랜만에 기아가 다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는데, 그때 미디어데이 때 잠실은 이제 정광판 빼고 전부 다 기아 거다. 잠실은 기아 홈구장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팬들끼리나 할 법한 이 광역 어그로를 현역 선수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어그로 끄는 덕분에 아주 그냥 후끈후끈했습니다. 판 키우는 법을 제대로 한다. 아무튼 양현종은 2017년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두산 베어스 상대로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전날 1차전에서 기아 이제 헥터 노에시가 김재환 오제일에게 이제 홈런 툭가 맞으면서 무너졌어요. 시리즈 첫 경기를 5대3으로 두산에 내줬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이제 반드시 카운터 펀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양현종의 어깨는 또다시 무거웠다. 생각해보면 한국 시리즈 양현종은 늘 불안한 상황에 마운드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첫 등판 때도 이제 승부의 분수령 상황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고, 7차전에서는 이제 팀 선배 한기주로부터 1사 말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 또 불펜 등판했죠. 그 뒤로 이제 8년 만에 다시 팀의 운명을 양어깨에 지고 선발 마운드에 올랐는데, 맞상대는 양현종 못지않게 이제 전성기
경기를 구가 중이던 부산의 장원준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불안 요소가 존재했는데 그의 양현종은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였으면 분명했으나 부산전에는 1승 1패 2할에 6.17로 굉장히 약한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장원준은 당시 알아주는 이제 호랑이 사냥꾼 중에 한 명이었고 특히 자완 투수면서 리그 최고의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투수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경기는 양현종의 완봉승 기아 타이거즈의 1대0 승리로 끝나며 타이거즈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가 됐습니다. 양현종은 이제 KBO 10번째 한국 시리즈 완봉 투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양현종의 이 호투에 반격의 기회를 잡은 기아는 이후 잠실에서 열린 2경기를 연달아 잡으며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단 한 경기만 남겨두게 됩니다. 놀고 싶다도 당시 이제 광주에서 1차전, 2차전 이제 모두 직관하면서 양현종의 이 투구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제 1루 측 내야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양현종, 장원준 두 투수 모두 눈부신 호투를 보여줬어요. 장원준이 투구수 117개로 7이닝을 소화했고 볼넷이 좀 많았습니다. 양현종은 무려 122개를 던지며 삼진을 11개를 잡았는데 당시 두산 타선을 돌아보면 진짜 살벌했거든요. 저 강타선을 이제 홀로 무쌍 찍으며 잠재워버린 양현종의 투구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 돋습니다. 2차전 양현종의 원맨쇼에 기아 타이거즈의 사기가 올라서였을까요? 잠실에서는 KBO 역대 최강의 타선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호랑이 핵받다가 깨어나면서 곰돌이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3차전에서는 나지완이 8년 만에 다시 9회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포를 터뜨리며 6대3 승리. 4차전에서는 로저 버나디나의 신출귀몰한 활약과 임기영의 완벽한 투구가 빛나며 5대1 승리. 이날 이제 놀고 싶다도 직관을 했는데 사실 시구를 맡았던 수지 때문에 경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지는 저 때도 참 이뻤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았던 일요일 오후였다. 경기 끝나고 신천에서 친구들과 부대찌개 소주 한잔하고 5차전 우승 확정전 볼 생각에 그냥 가슴이 바우스 싱숭생숭했던 것만 기억나네요. 그리고 다음날 5차전이죠. 1차전 격돌했던 헥터와 니퍼트의 리턴 매치를 열렸습니다. 3회 우리 이제 꽃동님의 말루포와 함께 대거 5득점한 기아가 경기 중반 이미 우승을 확정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호투 중이었던 헥터가 7회 와르르르르 무너지며 경기 후반이 이제 오리무중 돼버렸죠. 포스트 시즌에서 한 발 빠른 투수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으로 삼을 법한 그런 시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가 이범호의 대포 한 방으로 승기를 잡았다면 두산은 계속 연타로 따라붙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쫓기는 쪽은 기아였습니다. 결국 이제 심동섭, 김세현, 김윤동까지 모두 소환해 싸그리 작작 뒤늦게 이닝 쪽에게 들어갔는데 결국 기아는 9회 마무리 자리에 숙제가 생겼죠. 놀랍게도 이제 6차전 선발로 예정됐던 양현종이 이제 불펜을 박차고 등판하면서 기아 팬들은 2009년 로페즈의 한국 시리즈 7차전 등판을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양현종의 세이브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신 네, 그분의 3루 이제 악송구로 1사 2-3루 위기에 몰린 양현종이 이제 허경민을 볼넷으로 1사 만루 상황에 놓였고 그다음에 이제 박세혁을 유격수 뜬공으로 그리고 김재호를 초구에 호수 파울 뜬공으로 범타 처리하며 팀의 11번째 우승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불펜 양현종은 안 된다라는 이제 꼬리표도 그때 이제 떼버리면서 졸업하게 되었고요. 정규 시즌 이제 MVP와 더불어 한국 시리즈 MVP, 투수 골든글러브도 차지하며 아마 양현종 야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기아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기운을 한번 소진한 후에 다시 재장전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양현종은 어느덧 30대 중반에 노장 투수가 되었죠. 지난 10월 23일 광주에서 무려 2554일 만에 한국 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복귀한 양현종은 5와 3분의 1이닝 8피안타 2사사구 5K 2실점 1자책 투구 마운드를 넘겼는데요. 팀 타선이 삼성의 선발 황동재를 난타하며 대거 5점을 뽑았기 때문에 양현종은 초반부터 120%의 힘으로 투구를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제 양현종의 포시 패스트볼은 142km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2017년처럼 최고 12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때처럼 122구를 투구한다 이러는 거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2017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타자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한 투수가 되었죠. 구석구석을 찌를 수 있는 코너워크와 우타자의 허를 찌르는 완성도 높은 체인지업은 여전히 양현종이 시즌 170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리그에 몇 안 되는 선발 투수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도 국내 투수 중에 시즌 170이닝 이상을 투구한 선수는 롯데의 박세웅 그리고 기아의 양현종 둘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5차전 양현종은 4일 휴식 후에 마운드에 오르고 모든 상황은 기아에 매우 유리합니다. 결국 팬들의 머릿속에 남는 건 어떤 디테일한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 상황과 경기장의 분위기, 즉 낭만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뭐 자세한 숫자들은 인터넷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솔직히 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긴장감과 환호, 경기장의 분위기, 열광하는 팬들의 함성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마치 어제와 같이 생생한데요. 선수들의 이야기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감정 속에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오늘 양현종의 피칭 역시 숫자가 아닌 우리의 또 다른 이야기 속에 기록될 만큼 진한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오늘 직관 가시는 분들 너무나 부럽고요. 우리 대투수의 또 다른 트로피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